아무래도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게 그렇죠. 참 핫하죠. 네,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태그바이라는 회사고 태그바이. 네, 자세한 소개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태그바이라는 컨텐츠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플루언서보다는 통합적으로 컨텐츠 마케팅 중에서 1인 미디어 컨텐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인플루언서가 가장 좀 메인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뭐 크리에이터나 블로거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안 들었잖아요. 대표님 성함. 네. 저는 태그바이의 대표 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준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인플루언서 아니면 크리에이터 채널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뭐 MCN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특화돼 있다. 아니면 우리는 블로그에 특화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좁혀가지고 좀 네. 태그바이의 특징과 비즈니스 네. 영역 이런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저희 쪽을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MCN과 저희 회사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뭐 플랫폼사들끼리의 비교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실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하는 플랫폼 중에서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1인 미디어다 보니까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인플루언서 한두 명 집행할 때는 이제 이렇게 컨텐츠 보고 댓글 보고 이렇게 잘 나오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인플루언서 마케팅 집행할 때 뭐 100명, 1000명씩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이들이 정말 효율적인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채널인지를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저희는 사실 그것들 보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술이 없을 때는 뭐 팔로워가 몇 명이지, 뭐 좋아요 몇 개 찍히지, 뭐 요 정도밖에 눈에 알 보이는 수가. 정보밖에.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비식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게시물들이 이제 몇 명한테 도달이 되는지, 그다음에 뭐 시청 시간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팔로워들의 뭐 데모그래픽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랭킹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 브랜드에 잘 맞는 게 뭐 패션이니까 그냥 패션 인플루언서가 잘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에는 뭐 이렇게 뭐 청순하거나 푸드로 얘기하면 푸드 카테고리에 있으면 누군가는 식도락형 인플루언서가 있고 누군가는 먹방형 인플루언서가 많이 있거든요. 먹는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뭐 인스타그램 플랫폼, 뭐 유튜브 플랫폼 이런 거보다는 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시면 이렇게 제품 같은 거 협찬해주고 맞죠. 뭐 좀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만들어주고 약간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이제 마케팅이고, 네. 저희는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 회원가입을 만들 거야, 트래픽을 만들어낼 네. 거야, 아니면 뭐 DB를 뽑아낼 거야, 뭐 판매를 할 거야라는 그런 이제 저희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뭐 트래킹 툴이라든지 뭐 정산 툴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뭐 시청 지속 시간이나 노출이 얼마나 되고 노출 클릭률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크리에이터가 네. 그 스튜디오 가서 자기 데이터를 맞아요. 알 수 있고 네. 이제 바깥의 시청자들은 알 수가 네. 없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네. 제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제공을 받고 이런 건가요? 네, 저희가 제휴를 통해서 API를 일단 받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 명, 두 명의 데이터 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여러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룹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대표님은 네. 약간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그게. 틀렸네요. 그런 소리 너무 많은 잘못 봤. 너무 많은 엔지니어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아니 그 그런가요? 혹시 네, 그 그렇게- 체크 난방 가지고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어. 네. 네. 그렇지만 네. 내가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전공은 뭐세요? 학교의 전공은 이제 매스컴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일하던 쪽이 아무래도 뭐 개발을 한 건 아닌데, 뭐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태그바이라는 회사에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풀이 굉장히 네. 많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성공한 사례 이런 것도 또 갖고 있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인플루언서가 좀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뭐 정의를 내리면은 뭐 팔로워가 몇 명이냐 사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쪽에서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부터 뭐 메가 인플루언서까지 전부 다 해서는 저희가 지금 2만 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저는 지금 뭐 다 끌고 먹으면 21만 명 되죠. 네. 21만 명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특별한 어뷰징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메가급의 인플루언서 메가? 거죠. 와, 네. 매학급. 네. 스타트업의 네. 메가가 나왔습니다. 메가. 우리 그 이호 스테이션 그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그거는 이제 1,100명을 향해 1,100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꼼꼼한가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알만한 사례면은 좋을 네. 것도 없고 의미가 있었다 싶은 사례 네.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직접 막 이렇게 했던 사례가 좀 더 전 애착이 있는데 뭐 F&B 브랜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제 막 뜨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F&B 그룹들은 사실은 좀 규모가 또 사실 큰 회사들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 마케팅 집행에 대한 매출 비교 분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매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매체를 나눠서 해요. 그래서 뭐 1월 달에 이쪽을 집행해보고 2월 달에 이제 다른 매체를 집행해보고 매출 비교를 하는데 이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집행할 때마다 매출이 스파이크가 이렇게 바로바로 뛰는 거예요. 예, 그럼 뭐 그게 딱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쯤 되면은 매출 목표 이거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잡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달성이 이제 애매하게 좀 달성을 못한 시기가 있어서 야, 태그바이를 써!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 쪽에 몰빵해서 이제 매출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네, 어. 그렇게 좋은 성과들도 있었고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성장 단계가 있을 텐데 지금 좀 어느 정도의 단계 기업이라고 보면 될지 어떤 뭐 규모적인 최근에 면으로 받은 펀딩이 어떤 라운드였어요? 아 저희는 펀딩을 엔젤 말고는 받은 건 없고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는 그래도 돈이 좀 초기에 필요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 초기에 엔젤로 한 1억 정도 받은 걸로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완전 극초기에는 좀 이제 제가 뭐 해가지고 벌고 해서 네, 뭐 앵콜이라고 제- 하죠. 네. 네. 같은 CTO 월급 주면서 이렇게 둘이서 하고 하다가 이제 저희는 사실은 아무래도 거대 네트워크처럼 열심히 한 다음에 한 5, 6년 묵힌 다음에 뻥 터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매출이 사실 저희는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아. 계속 저희는 BEP를 좀 맞춰가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투자 받으시는 겁니까? 네, 이제는 좀 생각이 있어서 네. 네. 저희랑도 얘기를 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야, 본격! 너무 사심 방송인데 딜 잡는 방송.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 네. 첫 번째 창업이 사실은 지금 회사가 아니라 스타일튜브라는 회사였어요. 스타일 튜브. 네. 그때는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거였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없었고 이제 UCC라고 뭐 UCC. 그렇죠. 아, UCC 네. 언제적 듣던 단어인가 네. UCC. 그래서 2012년 이제 말에 해서 2013년 뭐 14년 하다가 이제 2015년 정도부터 피봇을 해서 아. 예, 정식 법인은 2016년 됐어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도 없었고 이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 네. 수 있는 길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선각자시네요. 맞아요. 너무 네. 성각자라는 표현보다는 시대에 안 맞는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약간 뭐 그래도, 이 네. 포인트가 좀 궁금한 게 뉴미디어라는 흐름은 없을 때 대학을 보내셨을 테니까 네. 좀 새로운 트렌드에 노출될 그런 것도 별로 없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UCC부터 이제 곧장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네. 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012년도면은 되게 빠르게 네. 이런 트렌드에 뛰어드신 것 같거든요. 그럼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약간 강한 뜨거움이 좀 있었고요. 저희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저는 매스컴을 전공했었고 그 학과에 그 이비즈니스라는 네. 과가 새로 막 생겨서 아, 맞아. 그런 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좀 앞서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거를 왜 하지 약간 잘 몰랐었을 때였고요. 그때 이제 막 네이버 나오고 막 이럴 때니까 구글 막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 비즈니스 과를 다니던 애들이 다 동양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좀 왜 동양이들은 다 저런 과만 가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생활을 했었고 유튜브가 나왔을 때 유튜브 초창기 때 동양인 유튜브 사실 거의 휩쓸었었어요. 진짜 상위권이 거의 동양인들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막 문화에 많이 노출돼 있었고 그런 공감대도 많이 형성돼 있고 하다 보니 되게 유튜브에 많이 심취해 있었어요. 특별한 변화의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아, 것 그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사람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뜨거움을 느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PD를 꿈꾸던 그 세대거든요. 네. 다른 미디어 하면 PD 이런 나도 세대였거든요. 방송국에 취직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런 재밌는 걸 만들 거야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꿈을 꾸고 당연히 방송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1인 미디어가 가져낼 수 있는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산업적인 파워보다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정말 초월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너 성각자 맞네. 맞네. 그때만 해도 그냥 찾아. 그냥 약간 오타쿠. 지금도 오타쿠가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덕이 짱이에요. 꿈이 뭐였었냐면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미디어 회사에 가서 뭐 미디어 회사 사장이 될 거야라는 걸 꿈꿨어요. 그러니까 뭐 창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때는 사실 그런 게 없었었기도 하고 아예 옵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승진을 해서 사장이 돼서 약간 내 채널은 내가 하나 운영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채널 하나 파면 되는데. 그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이제 꿈꾸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취업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미디어는 가고 싶고 했는데 마침 이제 SK라는 대기업에서 미디어 사업을 하니까 그렇지. 안정적이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미디어 사업도 할 수 있고라고 해서 제가 사실 그 회사를 선택했고 되게 많은 경험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제 네, 나오게 네. 됐습니다. 갖고 있던 미디어에 대한 본인의 꿈은 뭐였어요? 나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를 하고 싶어. 그냥 좀 추상적일지 몰라도. 아시아인들, 그러니까 비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의 채널들을 막 미국에 알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비주류를. 네, 그런 것들도 생각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화가 됐던 게 이거는 사실은 그 제 사업적인 꿈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약간 이제 뭐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미디어 생활을 봤을 때 그거를 주도하는 층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생 그렇죠. 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정말 발산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예, 그런 나이에 그거를 못 한다라는 게 힘들어서. 네, 너무 아쉽고 근데 그거를 되게 생산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좀 약간 지원해주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사업보다는 그냥 미래의 약간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게 좀 원래 그렇죠, 꿈이었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이 아이템을 찾게 되신 건가요? 원래는 저도 처음에 이제 스타일튜브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는 조금 약간 설이 걷던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가두리 양식형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고. 맞아요.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스타일과 패션과 뷰티를 하는 유튜버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수익 모델을 가져가겠다. 그런 것들을 협찬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네. 만들면 이제 광고 수익, 그 다음에 판매 연계를 하면은 뭐 판매 수익. 그래서 네. 기본적인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하면서 되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찍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막 블로거들 꼬셔서 제가 찍어주고 올리고 막 이렇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시장을 막 뭐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쨌든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경험하면서 지금 모델을 하게 된 게 뭔가 내가 이거를 트래픽을 모아서 하는 비즈니스는 이거는 진짜 난 사람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트워크 프리를 가면 어떻겠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사실은 진짜 자산은 거기는 유저들이잖아요. 그렇죠. 유저를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유저들을 잡아서 그 유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유틸리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된 모델이 지금의 사실 태그바이 이미 모델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분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접근해서 일정 임계치까지 네. 뭐 풀을 모으고 네. 사례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좀 거부감 있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초기에 해결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제 정책이 현재는 뭐 물론 뭐 그걸 막 강제로 막진 않지만 인플루언서들과의 막 이렇게 뭔가 개인적인 뭐 그런 교류를 지향하도록 얘기를 해요. 시작할 때는 열심히 어울려 다녔죠. 그러니까 그렇죠. 친구가 돼야지. 네, 제가 2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초기 그때 이제 막 초기 인플루언서들 뭐 그다음에 막 되게 잘 나가는 패션 블로거들 다니면서 가면은 그 친구들 되게 재밌어요. 막 밤에 갑자기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러고 가서 뭐 커피 한잔 하면은 나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저렇게 가면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지고 그들이랑 이렇게 해서 초기에 그 마중물을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인플루언서들이 뭐 친구에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저희가 20명, 100명씩은 되게 금방 확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친해져서 네. 풀을 모은 다음에 이 풀을 가지고 이런 광고 캠페인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해서 네. 사례들을 만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뭐 돈도 벌고 야 좋았다 네. 하면서 이제 업계에도 퍼지고 인플루언서들 네. 사이에도 퍼지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 갔을 때는 아 이거는 우리가 맨투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어떤 네.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했어요, 사실은. 네. 원래 성향도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버티컬하게 풀어가는 회사들이 좀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좀 큰 비전을 좀 봤었고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저희는 전환을 했었고 그때 이제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했었었냐면 제가 그냥 퍼블리싱으로 그냥 해서 데이터를 사실은 그냥 이제 박아서 넣었죠. 박아놓은 데이터를 기계 관리를 사람이 하는.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제 PT 하면서 그렇게 해서 따서 처음부터 포지션은 플랫폼이었어요. 그 플랫폼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챙겨주다가 이제 플랫폼의 일부가 된 그 네. 인플루언서들이 좀 서운해하진 않던가요? 서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처음에 막 저희 쪽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인플루언서 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연락이 끊어지는 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면 남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의 나는 이렇게 좀 기계로서 하는 그렇지. 것도 좋아라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는 그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네. 소화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도 점점 어린 인플루언서 분들은 맞아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비대면으로 네, 하는 걸 훨씬 익숙해. 더 좋아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뭐 버티컬하게 한 데가 네. 좀 빨리 성장을 네. 하더라. 초반에는 그랬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사실은 크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수익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과금 정책이나 이런 걸 봐도 상당히 좀 되게 페어하게 가져가는 회사에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뭐 이제 인플루언서 커머스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수수료를 사실 저희가 가져가는 건 되게 적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거를 계산하면은 별로 안 나오겠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커머스를 일으키면서 대행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막 여러 가지 시너지들을 낳아서 저희는 하나하나의 그런 마진에 너무 집착을 안 하고 인플루언서랑 광고주가 사실 만족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 몸집을 커져나갔을 때 저희가 사실은 그 볼륨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사실은 인플루언서 분들의 그 수치를 올려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수치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발굴하는 데 좀 최적화된 데이터예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너무 많이 이런 걸 하니까 너네가 제일 노하우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지 않느냐. 인플루언서를 좀 이렇게 육성하는 사업을 하던 MCN을 하던 뭐 아카데미를 하던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사실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요. 2016년에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좀 주요하게 마케팅 트렌드, 특히 뭐 디지털 마케팅이 네. 됐거나 뭐 그냥 통합적이든 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생태계나 네. 마케팅, 현대 디지털 마케팅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되게 제가 말하기엔 되게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네.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그렇고 점점 퍼포먼스 쪽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시장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라고 하면 이제 성과형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우리 회원가입을 몇 명 유치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보상을 주겠다라든지 정확하게 광고주한테 이제 뭔가를 성과를 얻어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광고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이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계속 성과형으로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좀 변하는 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 숫자를 만드는 데 집중돼 있었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허수도 좀 많이 있었고 요즘에는 사실 컨텐츠형 퍼포먼스가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자신이 있다. 근데 광고주한테 이 숫자만 주고 광고주가 이거 숫자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보여준 자료를 못 준대요. 보여주기 부끄러운 거죠. 결국에는 컨텐츠와 이 퍼포먼스가 섞여져서 가는 마케팅이 지금 가장 트렌디한 마케팅이라고 좀 생각이 이게 듭니다. 창작과 상업화의 이 경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월드는 워낙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리고 플랫폼적으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점 더 플랫폼이 영역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뭐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제는 MCN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렇죠. 플랫폼을 사용하는 빈도도 올라가고 있고 저희 회사만 해도 뭐 각국에서 이렇게 제휴해볼까 막 플랫폼사들끼리 또 막 각국으로 막 리서치를 해서 연락을 글로벌 해요. 시장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곧 이제 태국에도 저희가 이제 곧 런칭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글로벌로 가는 게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엔젤 투자 유치 네.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엔젤 투자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엔젤 투자 저기 반대편에 팀원분이 네. 막 웃으시는데 그 엔젤 투자는 언제쯤 받으셨어요? 엔젤 투자는 이제 법인 설립이 엔젤 투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해야 되니까 이제 어. 법인을 만들면서 했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작게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 분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이제 그런 쪽도 제가 이제 완전 이제 무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이제 실제적 자금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을 약간 빌렸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좀 더 되게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거 사업 더 이제 제대로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이제 사실은 막 그렇게 투자받을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먼저 제안을 주셔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이걸 계기로 이제 제가 아는 지인, 그 저희 막 사업 같이 하면 이제 뭐 도움도 주시고 하는 그런 뭐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투자금 돌려드릴 테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니까 돌려드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름답게 헤어지자라고 네. 했을 때 그분은 이제 오케이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뭐 당장에 그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 해서 이렇게 하니 옮겨가는 걸로 해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좀 아시는 분 한 두 분 정도한테 나눠가지고 손바꿈이 있었네. 네, 손바꿈이.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네. 네. 근데 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는 좀 투자 유치를 네. 좀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사이에 한 3년 정도의 갭이 있었는데 좀 그 사이에 좀 기업가로서나 네.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투자를 사실은 이제 뭐 그 전에 우리는 투자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사업을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는 좀 저희가 빨리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근데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네. 좀 사업에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네. 받자.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맞아. 대표님들은 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투자 받으러 다니는 네. 분들도 많거든요. 좀 어떤 투자자? 그래도 이제 투자를 받거나 할 때 좀 네.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네.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거 난데 네.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 회사를 많이 좀 키워줄 수 있는 분이면 정말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미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신데 어떤 스마트니스가 필요하신 건가요? 뭐를 투자자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가장 큰 단점은 영업이에요. 영업. 네. 영업이라면 결국 광고주.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제휴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거대 화장품 회사하고는 같이 저희 쪽 모델을 활용해서 사스 비즈니스를 아예 해버리는 형태로. 오, 예,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그대로 이제 그 회사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와. 그런 솔루션도 재미있네요. 저희가 조금 저희 회사 구조가 재밌는 게 어떤 회사를 뭔가를 갖다 붙여도 막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잘 짜놔서 그러면 예를 들면 대기업하고의 네. 협업을 되게 많이 하는 벤처 캐피탈 네. 이런 데는 도움이 될까요? 거기가 1순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인데. 아 그런가요? 네. 네. 한국에 특히 대기업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이런 점을 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가면 일이 잘 성사가 되더라. 이런 노하우가 좀 있으세요? 파트너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개 회사하고도 되게 여러 포인트들 그렇죠. 맞아요. 사업들이 막 네.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잘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를 정말 잘 이용해 먹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욕망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 컨택 포인트의 네, 욕망도 그렇죠. 이해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좀 이런 분들이 잘 하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커머스를 아예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당연히 커머스에 대한 퍼포먼스 잘 그렇죠. 내고 해본 사람이 잘하는 그 거죠. 채널 시청자들의 목적도 명확하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굴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로열티가 높은 채널들이 있어요. 네. 그 저희가 발굴한 채널 중에 하나가 그 클래시 TV라는 데가 있는데, 뭐야? 거기는 이제 뭐
막 넥타이 매는 법, 클래시한 거구나. 네, 진짜. 면도하는 법 이런 거 알려주는 진짜 분이 매니아들만 있을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초년생 남자들이 완전 딱 거기만 보는 타겟 분이에요. 완전 네. 타겟팅 죽이겠네.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되게 로열티도 높아요. 네. 그렇겠네. 네. 그래서 형만큼만 하면 내가 네. 멋있어진다. 그분은 이제 원래 그런 커머스를 하시는 분은 아닌데 저희랑 커머스를 한번 하고 저희도 이제 성과가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저는 그렇죠. 이런 네. 게 되게 미래 커머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분의 취향을 네. 너무 좋아하고 네.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으니까 그 유튜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진심을 갖고 내 취향을 갖고 제품을 설계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팔면 네. 그건 전 더 이상 커머스가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커머스 합시다. 나와가지고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뭐 회사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희가 나름 자부하는 게 저희 기업 문화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그 창업 취지, 저희의 미션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자. 와우. 라는 거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는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정말 극강의 뭐 자율, 그다음에 극강의 뭐 수평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무서울 정말 수도 있죠. 되게 맞아요. 부담스러운 회사.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고 와서 다니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요라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막 회사 다니기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이 안 와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회사에서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구나. 네, 이게 왜냐면 일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내 인생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럼요.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사실 내 가치관도 되게 많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일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자라는 거를 이제 캐치로 걸고 이건 굉장히 하고 있어요. 대표님스러운 말씀인데 네. 나머지 근데- 25명이 과연 이렇게 거기 계신 분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동공이 흔들렸는데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 네. 끝으로. 태그바이가 사실 그래도 뭐 업계에서는 사실은 다 아는 회사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회사 되게 다니기 좋은 회사라서 와우. 네,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네. 어떤 직군 찾고 있나요? 잡 근데, 디스크립션. 뭐 지금 상시로 뭐 마케터들은 채용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좀 채용을 하고 있는 데들은 개발자를 네. 네. 대한민국 창업자분들은 너무 말씀을 잘하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사연들을 다 갖고 계셔. 이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소개드리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또 너무 즐거운 말씀, 아, 재밌는 감사합니다. 말씀 아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